이해 안 되는 것은 계속 얘기해야 된다. 내가 그리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 끝나고 시험 본다고 얘기했나? 안 했나? 했지. 응. 계속해서 공부하세요. 또 선생님 일주일만 뒤에 봐요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끝나자마자 딱 볼 거야. 그리고 내일은 우리 지금 화요일날 인수분 했잖아. 한 번 더 할까? 곱셈공식 할까? 어때? 인수분 한 번 더? 왜? 어려워서? 헷갈려서? 아니면 곱셈공식을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좋아서? 그래, 그러면 인수분해 이번에는 단순한 거 말고 조금 뒤에 있는 내용들 있지. 그걸로 오실게. 해보자. 어? 지금 다른 분은 문제 숫자를 늘려달라고 그러고 있잖아. 너무 적다고. 그래서 고등반은 내일부터 70문제씩, 80문제씩인가? 70문제씩인가? 기억이 안 나네. 80개 하지? 80문제씩 하기로 했어. 우리도 할까? 우리도 80개? 50개 너무 적으면? 아니야? 응, 알았어. 자, 1시부터 시작이니까 일찍 들어와. 자, 오늘 복소수에 대한 얘기 할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 책에 보면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지금 개념상으로 따졌을 때 88쪽에 대한 범위까지를 오늘 숙제로 잡고 88까지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뒤에 보면 89쪽에 보면 개념 6번이라고 해서 켤레복수에서의 성질이 있죠. 이거 같이 얘기할 거야. 그리고 개념 7번에 보면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에 1번하고 2번으로 나눠져 있지. 1번만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할 거야. 숙제는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같이 하고 오늘 그거까지 설명을 다 해놓을 테니까 그거까지 집에서 철저하게 공부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복소수라는 녀석을 알려면 일단은 근본적인 기본적인 수책에 대한 얘기랑 연결을 좀 지어볼 거거든요. 자, 쉽게 생각을 하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현재 존재하는 모든 숫자를 통틀어서 우리는 지금부터 복소수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복소수라는 녀석의 단어의 뜻은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a 플러스 bi라는 형태의 숫자를 얘기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 우리는 a와 b라고 되어 있는 두 개의 숫자 보이지? 이거는 실수. 그리고 i라는 숫자가 하나 더 보이지? i라는 문자가 하나 더 보이죠? 이거는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허수단위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처음 보는 게 나왔죠. 허수단위라고. 그러면 이 허수단위에 대한 얘기는 잠깐 보류해 놓자. 우리는 일단 저기 보이는 A와 B, 알고 있는 숫자 A와 B에만 포커스를 맞춰볼 거야. 허수단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B가 0이 되는 순간 I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냥 A라는 숫자로 그냥 나와버리게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복소수에서 지금부터 B가 0이 된다라면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실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될 것이고요. 얘의 뜻을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배웠었던 실수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 실수 역시 복소수의 일부분, 복소수 중에 하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즉 어떤 경우로 받아들이면 돼? 복소수 중에서 B가 0이 되는 복소수를 실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는 여기서 B가 0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숫자를 우리는 바로 허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상상 속에 존재한다 해서 상상 속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돼요? 자, 이때 상상하다라는 단어 뭡니까? 잠깐만. 우리 뒤에 3인방. 영어 단어 열심히 외웠던 3인방. 상상한다. 상상하다. 그게 확실하게 상상하다야? 확실해? 하다야 상상이야? 상상하다? 맞아? 아니야? 너 몰라. 맞아? 응, 맞대. 자, 그래서 그 첫 글자 I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숫자를요, 어떻게 표현하게 될 거냐? i라는 새로운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즉, imagine이라는 단어, 거기서 걔를 imaginary number라고 얘기를 해서 상상 속에 존재하는 숫자 i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지금부터 등장하게 되는 허수라는 개념이에요. 확인되셨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상을 하게 됐느냐? 우리가 이런 식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 중에서 항상 0보다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얘가 가장 기초적인 숫자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상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 존재해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상상을 한 결과 뭐라고 썼느냐? x라고 나와 있는 이 하나의 제곱근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 루트를 사용하게 됐을 때 루트 안에 숫자가 음수가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또 일부 무식한 인간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이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는 얘를 지금부터 i라는 숫자로 바꿔서 쓰자. 그리고 이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보게 될 거냐? 허수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허수 단위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바꿔 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x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때 여기 보이는 이 루트 마이너스 4라는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는 우리가 숫자를 분해하면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4라고 바꿔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루트는 숫자를 두 개로 쪼개는 거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때 기본적인 루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4라고 두 개의 루트로 쪼개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면 이때 루트 4는 실수지? 얼마야? 2지. 그럼 여기를 2.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는 허수단위 i.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x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때 x는 우리가 뭐라고 쓰게 될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2i라는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상상을 하는 모든 숫자는 지금처럼 i라는 문자가 드러나게 숫자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i가 문제 중에 보였다. 그러면 얘는 허수에 대한 허수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허수 단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숫자를 루트 마이너스 4라는 숫자를 우리는 이렇게 쪼개서 허수로 나타내 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궁금한 거야. 그러면 루트 4라고 되어 있는 숫자가 하나 있을 거거든요. 얘를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가능하겠죠. 그럼 얘를 내가 다시 쓰면 이거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에다가 곱하기 2를 제곱한 걸로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 더 곱하기 루트 안에 2를 제곱한 걸로 써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꿨을 때 얘가 뭐야? 마이너 1이야? 제곱과 루트가 지워질 거잖아. 제곱과 루트가 지워지고 나면 루트 안에 있는 제곱 밑에 있는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 안 되지. 지우고 났을 때 밖으로 나올 때는 항상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 양수와 가정을 거쳐서 나와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확인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나오고 제곱과 루트를 지워서 2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바꾸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확인되니? 그럼 자, 지금부터 이제 중간 과정을 그러면 살짝 바꿔볼게. 좋아. 마이너스를 제곱하는 건 안 됐어. 여기까지 왔잖아. 맞지? 얘를 루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로 쪼갤 거야. 이건 될까? 확인되지? 루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개 루트로 분해한 거잖아.
그러면 자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지. 그럼 요거 우리 루트 2i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해돼? 버거워? 어디서 버거워? 그럼 요거 다시 쪼개봐. 얘 루트 안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얘는 루트 2에다가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루트 2에다가 요거 i니까 곱한 거. 그럼 여기서 얘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다시 곱하기 루트 2에다가 i를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똑같은 게 두 개니까. 그럼 곱해버리게 되면 루트 2와 루트를 곱해서 2를 만들겠지? i와 i를 곱했잖아. 맞지? i가 뭐야? 얘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x를 제곱하면 루트가 소거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다시 튀어나오면 되는 거지. 제곱근에 대한 얘기니까. 맞아요? 안 해요?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아니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우리는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 그때 우리는 x가 뭐라 그랬어? 풀마 i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는 풀마 i는 뭐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의 근원, 제곱근이잖아. 그러면 결국 i를 제곱하면 뭐가 나오겠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봐. i와 i를 곱했잖아. 뭐가 나와야 돼? 아씨, i를 제곱하면, 그러면 i랑 i를 곱하면,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야, 우리는 여기 보이는 기존에 알았던 루트 4라는 숫자를 이 쓸데없는 과정,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했더니 결국 뭐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왔지. 맞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상식과 달라졌지. 그럼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폐기해야 하고 새로운 논리를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논리가 이 새로운 논리가 뭔가 잘못된 걸까? 어느 쪽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자,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라면 얘 원래 간단하게 만들어서 바로 얼마라는 걸 알았어. 2라는 걸 알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놓은 바로는 이렇게 바뀌어버렸지. 이게 무슨 얘기가 된 거냐면 지금까지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온 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어디서 잘못됐는지 보여줄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호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될 때, 등호를 사용할 때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지.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똑같은 모양이어야 되지. 그럼 바꿔 생각해봐. 좌변이 만약에 정수였어. 그럼 우변도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되지. 예를 들어 좌변은 2인데 우변이 1.5가 돼버렸어, 유리수로. 그럼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좌변이 실수면 우변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나와야 되지. 그럼 자 여기 봐. 얘 루트 4 실수지. 루트 안에서 숫자를 두 개를 쪼갰잖아. 근데 이 두 개의 숫자 결국 곱하면 0보다 큰 거니까 실수인 거 맞지? 이 등호는 문제가 없어. 실수가 실수랑 같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1로 넘어가잖아? 얘는 뭐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잖아.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잖아. 허수지. 여기도 뭐야? 허수지. 이쪽은 실수인데 우변은 뭐야? 허수 곱하기 허수잖아. 그럼 여기가 잘못된 거야. 실수해서 갑자기 허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온 거라고. 확인됩니까? 즉 어디서 계산이 처음으로 틀렸는지를 발견하는 방법은 이 등호가 도대체 어디서 잘못됐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다음번 계산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파생되는 얘기가 단순하게 이런 제곱의 허수 단위 i를 사용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것들,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허수 단위 i로 숫자를 바꿔서 표현을 해봤잖아. 그럼 분명히 이걸 가지고 뭔가 계산을 시키고 뭔가를 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 그걸 계산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과 같은 논리들,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이 조건들, 단순하게 그냥 갖다 는 하면서 식 넘기기 위한 는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위의 식과 아래 식 혹은 왼쪽 식과 오른쪽 식 둘이 완전히 똑같은 거야. 같은 수책의 범위 안에 있어. 완전히 같은 식이야 라는 개념까지 같이 포함을 하면서 등호를 사용하면서 넘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야. 등호를 지금부터는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하면서 써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확인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네. 버거워? 괜찮아? 어때? 심장? 그냥 불러봤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체계에서 기본적으로 이 실수 뒤로 나오는 얘기들은 내가 딱히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그냥 이 복소수 허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허수는 B가 0이 아닐 때 만들어지게 되는 허수가 허수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이 허수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뭐냐? B가 0이 아니야. A 플러스 BI 형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상황에 따라서 A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갈리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 이 허수를 크게 두 가지 숫자로 등장을 시킵니다. 어떻게 할 거냐?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숫자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I의 모양으로 나오게 되지. B는 당연히 0이 아닐 거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 그냥 허수 혹은 복소수 같은 형태니까. 그래서 복소수라고 불러도 되고 그냥 허수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만약에 0이 됐어. 이렇게 돼버린다면 여기는 이 A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쓸 필요가 없어. 뭘로 나와? BI라는 모양으로 나오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I라는 허수 단위와 뭔가가 곱해진 하나의 항으로 존재하지. I라는 허수 단위가 돋보이게 등장한 거잖아. 순수해 보이잖아. 빛나잖아. 아니야? 빛나? 좋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 순허수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허수 자체를 지금부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쪼개서 생각을 할 거다. 확인돼요? 이렇게 해서 숫자를 두 개를 허수와 순허수 혹은 복소수와 순허수로 쪼개서 생각하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됩니까? 자, 이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A 플러스 BI라는 허수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새로운 형태인 A 플러스 BI라는 모양이 지금 현재 등장을 했잖아요. 맞지? 이때 우리는 여기 보니 이 I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허수 단위. 즉 I라는 문자가 보이면 여기 있는 숫자는 당연히 뭐가 된다? 허수가 되는구나 라고 뜻하는 허수 단위. 기본적인 허수 단위. 확인돼요? 이때 이 I 앞에 있는 플러스 B라고 보이는 애 있지? 얘는 엄밀히 따지면 I에다가 결국 B를 뭐 한 거야? 곱하기가 된 거지? 즉 I와 곱해지는 수, 허수 단위와 곱해지는 이 숫자. 이 숫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서 부를 거거든? 뭐라고 불러볼까? 이 B가 0이면 허수가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지. 즉 허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허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났더니 여기 앞에 덩그러니 A가 하나 놓여있지. 그냥 A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렇게 거창한 이름이 있는데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여기도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느냐? 실수 부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허수 단위까지 해서 세 개의 뭉텅이로 나누어진 하나의 허수가 지금부터 등장하게 될 거야. 이때 이 실수 부분이 0이 되면 사라지는 거지. 무슨 숫자가 돼? 순허수. 허수 부분이 0이 돼버리면 사라지는 거지. A만 남지? 무슨 수? 실수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확인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이제 여기다가 끌고 와 볼 거야. 자, 어떻게 끌고 와 볼 거냐? 내가 만약에 A 플러스 BI라는 녀석이 하나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얘랑 같은 애가 3-4i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요. 확인되니? 이렇게 써놓으면 등호가 반드시 성립하게 만드는 A, B 값을 찾으라 그랬어. 미정계수를 결정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다고. 그 같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시계 모양이 똑같다를 넘어서 수체계까지 전부 다 동일하게 등장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자 봐. 우변 쪽을 봤더니 실수 부분이 3이지. 허수 부분이 뭐야? 마이너스 4i지. 아니라고. 마이너스 4라고. i 빼고 허수 부분. 마이너스 4가 허수 부분. 그러면 우변도 어때야 돼? 실수 부분이 얼마여야 돼? 3. 허수 부분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같은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럼 우리는 바로 이걸 보고서 A가 얼마라는 걸 알아? 여기 있는 A가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수일 거 아니야. 왜? I가 허수 단위잖아. 얘와 곱해지는 숫자가 허수 부분일 거니까. 그래서 A가 3, 그리고 B가 얼마?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자, 좋아. 이렇게 하나 찾았어.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A가 마이너스 4i야. 될까 안 될까? 우리는 지금 얘랑 얘가 같다고 생각을 해서 A가 3이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내가 처음에 A, B 아무 말 안 했잖아. A, B가 반드시 실수란 보장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얘 A가 얘랑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수란 얘기가 특별하게 안 나온다라면 이것도 가능한 거야. 확인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찾아보자고. 그럼 여기 보이는 BI를 계산한 게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지. 확인되니? 그럼 우리는 B에다가 I를 곱한 게 얼마라고? 3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B가 얼마인지 찾고 싶거든? B가 얼마인지 찾고 싶어. 어떻게 찾으면 될까? 여기다 I를 곱해. 여기도 I를 곱해. 그럼 I를 제곱한 게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 B가 뭐가 되는 거야? 3I가 되는 거잖아. 그럼 B는 뭐라고 쓰면 될까? 마이너 3I.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계산을 하거나 단순하게 찾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겠지. 이때 무조건 단순하게 찾는 게 정답이 될까? 아니야. 문제 뒤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항상 꼭 따져주라는 얘기야. 어떤 조건을 따져야 돼? A와 B가 무슨 숫자인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A, B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라면 우리는 이 번거로운 과정들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겠지. 이렇게 바로 정답이 나와 버리겠지.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얘기로 설명을 하고 있어. 근데 용어 자체는 몰라도 돼. 그냥 등호 성립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등호가 성립하려면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돼. 그게 같으려면 A, B가 실수라는 전제가 있으면 A가 무슨 수여야 돼? 실수 부분에 해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수 부분. B가 허수 부분에 해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허수 부분. 바로바로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용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둘이 같다라는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따로 나누어서 구성이 된다는 걸 같이 기억해 주세요. 확인됐습니까? 왜? 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해석 풀이하면 서로 같다. 어때? 맞는 것 같아? 응, 맞아. 그냥 계속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 기억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어디 보자. 그럼 또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상등에 대한 얘기가 뭘로 나오냐면 83쪽에 보면은 개념 2번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써져 있지. 요 얘기한 거야.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렇게 기억하자.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좋아. 그래서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볼 거야. 여기서 이제 이 그지 같은 잘못된 예시는 빼버리고 여기서만 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는 상상 속의 숫자인 허수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차용해 왔냐면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제곱근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을 차용해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하면 갑자기 현기증 나. 현기증 나.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수 x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지. 맞아요?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결국은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제곱근의 모양을 본따 와서 상상을 했던 거잖아. 하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0에서부터 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곱근의 성질을 기본 베이스에 놓고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 제곱근의 성질을 기본 베이스로 놓고 가지고 왔다면 우리는 무엇을 또 추가로 만들 수 있냐? 켤레수라는 존재도 제곱근에서 차용을 해올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우리가 무리수를 배울 때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루트 5라는 하나의 숫자가 있을 때 이 숫자에 켤레 무리수다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켤레 무리수 어떻게 찾아? 라고 얘기를 했었지? 뭐지? 그렇지.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뭐가 돼요?
루트 5로 써서 우리는 계산을 했었지. 맞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분모가 얘가 있다라면 우리는 얘를 곱해서 분모의 유리화도 진행을 했었지. 자, 그럼 우리는 벌써 이 켤레수라는 존재, 무리수에서부터 따왔다라는 얘기에서부터 분명히 복소수조차도 이런 켤레수가 존재하진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복소수를 만들다 보면 분모에 허수 단위 i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런 켤레수의 존재를 이용해서 분모 자체에서 허수 단위를 없애버릴 수 있는 수단도 있지 않을까. 두 가지로 벌써 뻗어나간 계기가 생기게 된 거야. 그럼 우리 그 두 가지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켤레수 존재합니다. 결론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만들게 될 거냐? 내가 만약에 a 플러스 bi라는 하나의 복소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의 켤레 뭐라고 쓰면 될까? 아까 무리수가 나왔을 땐 켤레 무리수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복소수 단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 켤레 복소수를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 허수 단위의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숫자를 켤레 복소수로 사용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확인돼요? 이때 지금부터 잘 봐. 내가 하나의 복소수 z를 이런 식의 형태로 썼다라면 지금 같은 켤레 복소수로 만들어지는 애 보이지? 얘는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느냐? z의 위에 조그맣게 막대기를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막대기? 영어로? 바. 그래서 z바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보이는 복소수 위에 이렇게 막대기 표시, 다른 말로 좀 있어 보이게 바가 존재한다라면 우리는 뭘로 해석하면 된다? 아, 켤레 복소수가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말로 길게 쓸 필요 없이 우리는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 하면은 a 마이너스 bi 라고 써도 되겠지?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a 플러스 bi 원래 있던 거 있지? 거기 위에 바.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왜? a 플러스 bi의 바가 무슨 뜻이야? 켤레 복소수. 그러니까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 아니면 a 플러스 bi를 z라고 표현했을 때 z 바. 아, 그럼 z의 켤레 복소수. 그럼 켤레 복소수가 뭐다? 복소수니까 복소수를 뜻하는 허수 부분에 대한 부호가 반대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다. 확인돼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이름으로 바꿔보면 단순한 켤레수가 아니라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는 부분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켤레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확인되나요? 그랬을 때 이 켤레 복소수에 대한 구체적인 성질들은 특별한 건 없거든? 근데 보통 여러분들 교과서나 문제집들에서는 몇 가지를 외우라고 시켜. 외우라고 시켜. 어떤 부분을 외우라고 시키느냐? 내가 만약에 z라는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썼다고 치자고. 그러면 z바라는 복소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다시 z가 a 플러스 bi야. z바는 a 마이너스 bi. 그럼 만약에 z라는 복소수가 3 마이너스 4i야. 그럼 z바는? 그렇지. 3 플러스 4i라는 형태로 쓰게 되겠지. 이때 내가 z라는 복소수와 z바를 더할 거야. 뭐가 만들어지겠니? 3 플러스 4i랑 3 마이너스 4i면 더하면 6. 네? 저 없는데? 이렇게. 아니면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였다라면 2a. 다시 말하면 6이건 2a건 전부 다 무슨 수야? 똑똑한데? 뭐라고? 그래, 네가 졸려고 했던 게 실수야, 이 새끼야. 누가 졸았대? 졸려고 했던 게. 졸린 게 맞나 본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실수. 항상 실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 다시 z에다가 z바를 뺐어. 3 플러스 4i에서 3 마이너스 4i를 뺐어. 뭐가 나오겠어? 뭐가 나오겠어? 모르겠다. 이렇게 돼야지. 그럼 빼는 건 나중에. 어쨌든 얘가 실수가 되는 게 맞겠지? 그러면 자, 다시 써볼게. z-z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bi에서 결국에는 뭐 하라는 얘기지? a-bi를 빼란 얘기잖아. z바를 뺄 거니까. 그러면 요거 계산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는 거야. 우리는 뭐라 그랬어?
무리수, 루트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왔을 거라 그랬잖아. 거기서부터 상상의 날을 펼친 거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런 숫자가 아니라 얘가 그냥 단순하게 루트 K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다시 루트 K가 되겠지. 그러면 A 플러스 루트 K에서 A 마이너스 루트 K를 뺄 거야. 그럼 A랑 A가 어떻게 돼? 사라지고 루트 K에서 마이너스 루트 K를 빼니까 뭐가 돼? 2루트 K가 돼버리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루트가 등장했을 때 하나의 문자로 취급하고 계산을 해버렸지. 그럼 I라고 뭐가 다르겠어? 어차피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제곱근의 틀을 그대로 다 가져왔다 그러잖아. 그럼 제곱근의 틀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면 A에서 A를 빼는 거잖아. 실수 부분끼리 연산하면 되겠지. 어떻게 돼? 사라졌어. 맞지? 네. 그러면 앞에 있던 BI에서 마이너스 BI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아마 만났으니까 뭘로 바뀌어? 플러스 BI로 바뀌잖아. BI 플러스 BI. 맞아요? 네. 그럼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2B I로 쓰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I라는 허수 단위를 그냥 루트와 똑같은 하나의 문자로 취급해버려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 4I 플러스 4I 몇 I? 8I. 마이너스 3I 플러스 7I 몇 I? 기가 막힌데? 그렇지. 그런 식의 계산들이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문자로 취급하고 계산한다. 그럼 봐. 이렇게 나온 숫자 우리 뭐라고 불렀어? 뭐라고 불렀어? 순허수. 허수 부분만 존재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Z에서 Z바를 빼게 되면은 순허수라는 숫자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확인되니? 그럼 마지막 하나 더. Z에다가 Z바를 곱할 거야. 그러면 무슨 숫자가 나올지 확인해 보자고. 확인돼요? 그러면 어차피 얘 새로운 계산법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 루트에서부터 차용된 거니까. 그냥 요거 두 개 곱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그럼 이건 뭐야? 합창문식으로 써버리면 되는 거 아니니? 곱셈문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 A를 제곱하고 빼기 BI를 제곱한 걸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A를 제곱했지? B를 제곱하고 I를 제곱한 거를 빼게 되는 거잖아. I 제곱하면 뭐라 그랬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B 제곱했잖아. 어떻게? 없애면서 플러스로.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차피 얘가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었다고 하면 양수겠지. 더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겠어? 양의 실수. 확인돼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양의 실수라는 값이 무조건 나오게 될 것이다. 확인돼요? 그래서 켤레복수에서는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요 정도까지는 단순하게 좀 기억을 좀 해줘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이어서 요렇게 가보자. 저기 방금 전에 계산하면서 마구잡이로 봤던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정리를 해보죠. 네 번째, 복소수의 계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복소수라는 녀석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허수단위 I를 사용하게 될 거잖아. 상상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없는 0에서부터 상상을 한 게 아니라 루트라는 기본적인 단위에서부터 추가로 상상하고 했기 때문에 루트의 기본적인 성질을 그대로 딱 가지고 온다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소수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어떤 수 I라는 허수 단위를 만들었는데 얘를 제곱하게 되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반드시 잊지 마세요. 확인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법은 특별한 게 없어. 루트에서부터 파생돼서 왔잖아. 루트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 루트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나눠서 루트가 없는 숫자들은 없는 숫자들끼리 연산을 막 했고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끼리만 계산을 했었지. 그렇다고 해서 루트 2랑 루트 3을 더하거나 뺄 수는 없었잖아. 곱하기만 가능했었지.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섞여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소수 자체를 계산할 때는 실수 부분끼리 똑같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허수 부분끼리 따로따로 계산을 한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특별한 계산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 한번 들어볼까? 자, 3-4i에다가 플러스 2 해놓고 마이너스 6 플러스 5i라고 썼어요. 계산해보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이거 못하면 다다음 주에 이거 한다. 아니야, 이 새끼 그러면 또 졸라고 일부러 못하는 척 하겠지? 심장 불러. i 일단 3-4i. 그 다음 괄호 풀어야지. 풀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0i. 바로 이렇게 없어도 되고.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실수 부분 3하고 마이너스 10이 보이잖아. 두 개 먼저 계산하면 9. 그 다음 마이너스 4랑 플러스 10이 허수 부분이지. 얼마야? 플러스 6하고 i 붙여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냥 실수 부분 따로 허수 부분 따로 계산한다. 확인돼? 그랬을 때 이제 이 숫자들의 연산에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제 이런 계산을 시켜. 잘 봐야 돼.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6이야. 이거 뭐 나오는지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숫자가 완전히 나와. 허수 단위가 없이. 허수 단위가 없지만 허수는 맞잖아.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계산할까? 루트 때처럼 계산하면 될까? 왜? 루트 안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어?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3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6을 곱하지 않았어? 그래서 얼마야? 루트 18을 만들고 이게 3 루트 2예요. 이렇게 썼었잖아. 맞지? 근데 지금은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 어디서부터 알았어? 여기 있는 숫자가 뭐였어? 허수지. 근데 이쪽은 뭐야? 실수로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같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허수를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루트 3i로 바꿔버리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1이 i잖아.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루트 6에 i를 곱한 걸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하면 돼? 루트 3이랑 루트 6을 곱하면 3루트 2잖아. 그럼 3루트 2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i를 제곱한 게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루트 2가 결론입니다. 라고 최종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돼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서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처음에 허수에서 시작했지? 등호가 성립하잖아. 여전히 여기 허수지. 여기도 뭐야? 아직은 허수야. i가 등장하니까. 얘는 뭐야? 실수로 바뀌었지.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등호가 성립하려면 허수와 실수가 같아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지금 다르잖아. 맞네,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야? 말 좀. 그럴 수 있지? 근데 요거는 조금 넓은 범위로 봐야 되거든? 복소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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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복소수지. 얘는 복소수 맞잖아. 복소수 안에 실수와 허수가 나뉘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얘가 i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로 바꿔주는 기믹에 의해서 같은 숫자라고 취급해도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루트 때 생각해봐. 루트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루트가 소가 되지. 그럼 루트 5는 무슨 수야? 무리수지. 루트 5를 제곱하면? 원래대로면 계산한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무리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소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결국에는 5라는 유리수를 뽑아내게 된 거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루트 5를 제곱한 숫자는 루트 25야. 근데 우리는 제곱과 루트가 소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얘가 유리수로 바뀐 걸 알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여전히 루트 25라고 쓸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니까 계산에 약간 편의성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루트 25가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좌변은 무리수인데 우변은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유리수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잖아. 엄밀히 말하면 거기도 틀렸던 거야. 근데 그거를 유리수와 무리수보다 한 단계 높은 숫자의 범위, 실수라는 범주에서 본다면 여전히 같은 실수의 범주 안에 들어오겠지? 즉 이러한 하나의 기믹, 루트와 제곱이 만나서 소가 된다는 기믹,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이런 기믹을 통해서 단순한 숫자의 범위에서 한 범위 더 상위 단계의 숫자의 범위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확인돼요?
근데 아까 전에 봤었던 요거는 문제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루트 4라는 숫자가 등장하면 루트 2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게 원래대로는 정상적인 거잖아. 그래서 루트 2를 제곱해서 제곱과 루트가 좋아져서 2가 돼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여기서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로 쓰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얘를 이렇게 쪼개는 순간 같은 복소수라는 범주에서 본다라면 얘와 얘는 같은 거지. 근데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기믹이 들어간 게 없잖아. 그냥 갑자기 여기 있는 숫자를 허수 둘로 분해한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뭔가 지금처럼 계산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믹이 아닌 거니까.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지금 계산에서는 이런 식의 계산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방금 전에 보여줬던 얘랑 요거 두 개 있지. 요거 두 개가 다음 단원에서 끌고 오는 내용이야. 실제로 여러분들 책에 잠깐 보고 갈 거야. 여기서 잠깐 멈춰놓고. 자, 어디 보게 되면은 여기 91쪽에 보잖아?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해서 괄호 1번에 보면은 루트 마이너스 a는 뭘로 쓴다 그랬어? 루트 a에 i를 곱하는 형태로 바꿔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지. 맞니? 이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야. 여기 얘기하는 거겠지? 루트 마이너스 3이 나오면 루트 3에다가 i를 곱하는 모양으로 바꿔서 써서 계산을 해라. 그래야지 너네가 계산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될 거니까. 확인돼요? 그리고 앞으로 한 장을 넘기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켤레복수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나와. 개념 6번에 있는 내용 가져온다 그랬지? 그 내용을 여기서 가져온 거야. 켤레복수수를 표기하는 방법을 일단 먼저 얘기를 했지? 그리고 켤레복수수에 대한 사칙연설에 대한 성질은 오늘 얘기 안 할 거야.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켤레복수수가 대충 이러한 계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놔. 사칙연설에 대한 성질이랑 요거를 축약해서 쓰는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니까. 아시겠어요? 좋아. 그러면 일단 우리는 복소수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까지가 지금 얘기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총 4가지 얘기한 거 이해 다 됩니까? 막히는 거 없어? 괜찮아? 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거 있으면 얘기해줘야 돼. 괜찮아?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주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자. 켤레복소수 할 때 얘 무리수에서 따온 거니까 계산하게 되는 방법들 가져와서 계산법 예고했죠. 하나 남은 거 분모의 유리수와 그와 비슷하게 분모의 허수 단위가 등장을 했을 때 우리는 분모를 허수 단위로 없애는 방법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5번째 분모의 실수화예요. 그럼 이 분모의 실수화 방법은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 분모의 실수화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복소수를 계산하게 될 때 i를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지금은 지워졌지만 내가 만약에 z라는 하나의 복소수가 있지. 그 녀석의 켤레 복소수를 딱 곱하는 순간 뭐가 됐어? z를 우리가 그냥 a 플러스 bi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썼을 때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숫자가 바뀌는 거였지. 즉 복소수와 그 녀석의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의 형태로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됐었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분모 자체를 실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야.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지금부터 i분의 4라고 나와 있는 하나의 분수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자, 이랬을 때 난 이 숫자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주어진 이 숫자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면 우리는 허수 단위 i 앞에 곱해지는 숫자 4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놈 무슨 수? 허수예요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는 어때? 허수 단위 i가 있는 게 아니라 분모 쪽에 i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 분모에 i가 있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계산했을 때 결과물이 얼마일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2분의 3i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라면 i라는 단위가 2분의 3이 곱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분모에 허수 단위가 들어가면 얼마인지 짐작이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얘는 얼마인지 짐작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너는 이건 얼마인지 짐작할 수 있어? i 자체를 이미 상상을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 i를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 숫자가 도대체 대략 얼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계산이 돼서 얘가 얼마인지를 찾는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애초에 불가능했던 거야. 허수단위 A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분모를 실수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느냐? 무리수 때부터 넘어 관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리수 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어?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면 그 숫자가 대략 얼마인지 짐작이 안 되니까 분모를 어떻게든 유리수로 바꿔놓고 계산을 막 했었잖아. 그걸 했었는데 복소수, 무리수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용해 왔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에서 했었던 분모의 유리수화를 여기서도 똑같이 진행하자. 그래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면 저 i라는 값을 가지고 대략적인 값을 표현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기는 하거든. 지금은 됐어. 몰라도 돼. 그냥 하던 대로 앞에서 했으니까 이번에 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야 라는 걸로 접근을 해버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야. 확인됐어요? 그럼 자, 이렇게 나와 있어. 허수단위 A가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얘를 실수화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자분모에 똑같은 뭔가를 곱할 거야. 누구를 곱하면 될까? 그냥 i를 곱하면 끝이야. 왜? i를 제곱하는 순간 얼마가 나온다 그랬지?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이걸 곱하는 순간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분자는 4i가 나와버리겠지? 그럼 편안하게 그냥 마이너스 4i로 쓰면서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4인 순허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확인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얘를 이렇게 써볼까? 3i 분의 5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도대체 얼마니라고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분자 분모에 뭘 곱해야 될까? 3i 곱하면 안 돼? 3i 곱해? 뭐 곱해야 돼? 그래, i만 곱해도 상관없지. 왜? i를 제곱하면 무조건 얼마야?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5i가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허수 부분을 가지는 순허수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자, 다시 내가 만약에 루트 3i 분의 5라고 썼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자 분모에 누구 곱해야 될까? 단순하게 실수화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i만 곱해도 돼. 왜? i만 곱하면 분모가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뭐가 돼? 실수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5i 이렇게 써버려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은 루트가 걸림돌이 되겠지. 그럼 이럴 때는 뭘 곱하는 거야? 그냥 한 번에 루트 3i라는 똑같은 숫자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5 루트 3i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니까. 확인됩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엔 숫자를 조금 더 복잡하게 가져가 보자. 2 플러스 3i 분의 1이야. 이렇게 나왔어. 이번에는 분자 분모에 i를 없애기 위해 i를 곱한다고 하면 i가 분배돼 들어갈 거잖아. i가 다시 살아버리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마치 루트 때랑 똑같아. 3 플러스 루트 5라고 분모에 나오면 3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했잖아. 켤레수 곱하는 거 그거 이용하는 얘기야. 그럼 이번에는 켤레수 누굴 곱해야 될까? 2 마이너스 3i라는 켤레수를 만들어서 우리는 곱해버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 9i의 제곱을 빼는 형태를 취하겠지. 근데 i 제곱이 결국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없으면서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는데 확인되지? 단순하게 그냥 합차 공식 계산하겠답시고 4 뒤에 거 계산하니까 9 마이너스 이러면 안 돼. 정확하게 쓰면은 9i 제곱이잖아. 뒤에 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9 그리고 연결부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분해 어떻게 되면 돼? 2 마이너스 3i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 숫자 정리하면 13분의 2 마이너스 3i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 잘못했어? 그래서 맞지 않아? 자, 그럼 이제 봐. 13분의 2 마이너스 3i 보이지? 실수 부분이 얼마지? 실수 부분 얼마라고? 13분의 야, 다시 잘 들어. 실수 부분이야. 실수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얼마야? 그래, 13분의 2. 아까 마이너스 누가 자꾸 누구야? 그러면 이번에는 잘 들어. 왜 너야? 허수 부분을 찾을 거야. 어디? 아니, 허수 부분을 찾을 거라고. 맞죠? 아니, 그러니까 어디 허수 부분. 허수 부분 얼마야?
그렇지. 13분의 마이너스 3. 합쳐져 있을 때는 분모도 항상 분배하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같이 봐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확인돼? 믿어도 돼? 그래. 그럼 이 분모의 실수와 과정까지 거치고 나면 다시 복소수의 계산으로 돌아가서 사칙연산 또 한다고. 계속 반복이야. 이게 우리가 이번 주말간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책에다가 지금까지 수업했던 내용 좀 정리 좀 하고 갈 거야. 자, 82쪽을 보세요. 82쪽에 보면 개념 1번에 보시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를 i로 나타내고 i를 허수 단위라 한다라고 써있지? 거기다가 밑줄 치시고요. 밑에 쪽에 보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지? 거기까지 체킹해 두세요. 그리고 별표 쳐놔. 오늘 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흔들리는 순간 뒤에 게 다 무너져. 반드시 잘 기억해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2번에 보면은 복소수의 분류다라고 돼 있어서 bi가 순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a 플러스 bi 돼 있지? 그거 그냥 체크해놔. 앞으로 bi라는 형태, 실수 부분이 0이 되면 순허수라고 부른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해 두시면 됩니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 보통 그렇게 잘 안 불러. 그냥 허수라고 하지. 그러니까 bi가 순허수, 요것만 잘 기억해놔. bi가 순허수만 체크해 놓고, 알겠죠? 나 오늘 출근하기 전에, 씻기 전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요즘 MZ들이 누군가 성인들이 질문을 하잖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이러고 쳐다만 본대. 사회현상처럼 나타난다고 그러거든? 우리도 나타나는 거야? 우리 반도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는데 물어보면 대답 잘 안 해. 내가 똑같은 거 물어보고 소리 지르고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지면 그때서야 대답하는 느낌이야. 그치? 그치? 심지어 예전에는 고개 끄덕끄덕이라도 하더니 요새는 이것도 안 해. 그냥 하든지 말든지. 이제 나이 드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 어떤 심리일까?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아 누군가 하겠지. 나만 아니면 돼. 저는 알겠어. 자 이렇게 혼자만 빠져나가시겠다? 자 그래. 그래서 순환수까지 표시해놨죠? 자 그럼 이제 83쪽으로 넘어오면 개념 2번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뭐 이거는 표시도 하지 마. 쉬운 내용이니까 그냥 개념 3번에 켤레 복소수에 대한 얘기 나오지. 거기서 요 내용을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 선생님 써주는 대로 써. 자 어떻게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Z라는 하나의 복소수가 A 플러스 BI 라면 아까 써놨던 거야. 이거라면 Z의 켤레 복소수는 Z 바 그리고 뒤에 발음 끼워 Z 바 라 하고 Z 바는 A 마이너스 BI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기억 좀 해주세요. 형태와 부르는 이름까지를 좀 같이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으로 같이 좀 기억을 해서 Z바라고 쓸 수 있다는 거. 확인됐지?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84쪽을 보시면요. 이제 복소수의 사칙연산이다, 계산이다 막 나와 있지? 그러면 솔직히 생각을 해봐. 복소수. 루트에서부터 상승했다 그랬지. 루트 때 가지는 성질들 다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 거기서 이제 뭔가 추가로 더 추가를 해놓은 것 뿐이야. 그 추가된 개념이 뭐야? i를 제곱하면 그러니까 루트를 제곱하면 소가 된다가 아니라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로 바뀐 것 뿐이야. 확인됐어? 요거 하나만 따라갈 거지 나머지 계산하는 방법은 루트 때랑 동일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복소수의 사칙연산이라고 돼 있는 거
옆에다가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별표까지 쳐놔. 그거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 연산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방법들이 다 맞는 방법이다. 왜? 우리 지금까지 겁나 그렇게 문제 풀어왔으니까. 하던 대로 그냥 해라. 단지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요거 하나만 추가로 기억하자.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 볼까요? 89쪽을 보면은 켤레 복소수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그냥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여기는 체크하지 말고 그냥 가자. 뒤로 한 장만 더 넘겨봐. 91쪽에 보면은 음수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괄호 1번에 루트 a가 0보다 클 때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 곱하기 i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만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쳐두세요. 오늘은 딱 그거까지만 얘기할 거야. 그 밑에 건 얘기 안 할 거야.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오늘 끝입니다. 네.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믿어도 됩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우리 간단한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따라가는 거야. 자, 85쪽입니다. 기본 유형 1번이야. 복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통 복소수라는 개념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수체계를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얘기들이야. 그러면 복소수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 가장 큰 수체계고 a 플러스 bi의 형태로 쓸 수 있는 숫자들하고 얘기를 했지. 그 상태에서 만약에 a가 0이야. 그럼 bi만 남겠지. 맞아? 그리고 a가 0이 아니면 a 플러스 bi가 남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만약에 b가 0이면 허수단위 i가 소거 되겠지. b가 0이면 무슨 수? 실수. b가 0이 아니면 무슨 수? 허수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럼 b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즉 허수단위 i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a가 0이 되는 순간 bi만 남잖아. 순허수.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면 a 플러스 bi 다 남지. 뭐 복소수라고 불러도 되겠지. 그냥 허수라고 불러도 되겠지. 아니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불러도 되겠지. 편한 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야. 확인됐죠? 그럼 그 상태에서 기억부터 보는 거야. 실수는 복소수다. 다시 말하면 실수가 복소수의 범주 안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들어가겠지? 복소수를 실수 아니면 허수로 나눌 거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 그럼 니은 2 플러스 4루트 3i의 실수 부분은 2다라고 얘기를 했어. 당연한 얘기겠죠? 허수 부분은 4루트 3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 그렇죠. 자, 그럼 디귿 복소수 z가 순허수잖아요. 순허수야. 순허수를 어떻게 정의했지? A가 0. A가 뭐야? 실수 부분이었잖아. 실수 부분이 0이 되면 순허수.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것도 맞는 얘기. 그러면 1 플러스 i는 1 마이너스 i보다 큰 수다. 1에다가 i를 더했어. 그럼 1에서 i를 뺀 것보다 당연히 크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왜? i라는 숫자 자체는 허수잖아. 상상 속의 수잖아. 우리는 상상하면서 크기까지 상상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크기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수단위 i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등호 쓸 수 있다 없다? 정말? 네. 부등호 쓸 수 있다 없다? 써도 돼. 단지 해가 없을 뿐이야. 네. 근데 그냥 쓰지 마. 네. 그럼 있다 없다? 쓰지 말라고. 네. 다시 마지막으로 볼게. 있다 없다? 한데. 아, 그냥 없다. 복잡하게 가지 말고. 그래서 결국에 리얼 맞는 수야 틀린 수야? 틀린 수다. 틀린 얘기다. 확인됩니까? 그렇게. 자, 그럼 기본 유형 2번 눈으로 보고 풀자. x-4에다가 5-y에다가 i를 곱한 수를 더했더니 0이 됐대. 그러면 우변의 결과물이 0이잖아. 그럼 좌변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실수 부분이 뭐가 돼야 되겠어? 0이 돼야 되고 우변의 허수 단위가 사라졌잖아. 그럼 당연히 허수 부분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x가 당연히 얼마겠어? 4, y는 당연히 얼마겠어? 5. 그냥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두 번째 건 여러분들 해봐도 되겠지? 맞아? 넘겨. 자,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 해볼 거야. 3번 문제 보세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 그랬어. 켤레 복소수가 뭐라 그랬지? 허수 부분에 부호가 반대로 돼 있는 거.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거. 맞지? 그러면
첫 번째 복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5 플러스 2i잖아. 허수 부분이 뭐야? 플러스 2까지. 플러스 2죠. i는 허수 단위니까. 그럼 걔의 부호가 뭘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2로. 크기는 변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i로 적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이너스 4지. 켤레복소수가 뭐가 돼야 돼? 부호가 반대 아니야? 그렇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얘는 허수 부분이 0이지?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된다고 해도 0이지? 그러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4야. 이번에다 별표 하나 쳐놔. 이것도 분명히 다음 시간 돼가지고 플러스 4라고 적고 와가지고 욕 바가지로 쳐먹지 말고. 자, 그럼 세 번째 건 눈으로 보고 찾아. 세 번째는 당연히 얼마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믿어도 돼? 자, 그러면 기본 유형 4번 보이죠? 뭐 하나 해볼까? 4번 하나 해보자고? 이유는? 재밌어 보여서? 기본 유형 4번의 네 번째 거 얘기하는 거잖아. 3번도 나쁘지 않아? 그럼 다 니네가 해. 재밌어 보이는데 내가 그 재미를 뺏을 순 없잖아. 난 4번에 두 번째 거 해보고 싶어. 뭐라고? 대리만족? 방송 보냐? 이거 후원할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이거 일부러 하나 골라갖고 온 거야. 어차피 우리 계산하려면 분배해야 되지. 그러면 분배할 때 천천히 잘하는 거야. 그거 분배하면 3i. 그 다음 플러스 i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요거 때문에 이거 해본 거야. 확인됐지? 그럼 다시 분배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플러스 2i가 되겠지?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5.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5. 그리고 뒤에 i라는 허수 단위까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럼 네 번째 거는 분수지. 간단하게 만들려고 그랬잖아. 계산하라고 시켰네? 뭐 어쨌든 그러면 분모에 뭐가 보여? 아니, 허수 단위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분모에 실수를 해줘야 되겠지? 분모 문제 누구 곱할 거야? 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3-i 여러분들 곱할 거라고 하잖아. 이거 곱하면 안 되냐? 이걸 곱한다는 얘기는 얘를 i 플러스 3으로 쓰고 여기를 i-3으로 쓴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뭐가 돼? 합차공식 똑같이 되잖아. i 제곱에 마이너스 9 써도 되지. 곱해도 될까 안 될까? 되지. 그럼 얘는 뭐야? 원래 있던 숫자에서. 뭐라고? 실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꾼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실수와 과정을 거칠 때 이거 루트 때도 마찬가지야. 루트 때도 루트 5 마이너스 2가 분모였잖아? 우리 뭐 곱했어? 루트 5 플러스 2 곱해도 문제 됐어 안 됐어? 유리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루트 때는 이렇게 곱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켤레복소수, 복소수 단위에 들어와서는 무조건 켤레수를 곱하라고 켤레복소수를 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켤레복소수에 너네 더 익숙해지라고 일부러 켤레복소수 계속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는 켤레복소수가 아니어도 합차 공식을 유도해낼 수만 있으면 계산은 할 수 있어. 오케이? 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켤레복소수를 계산하기가 너무 빡세. 근데 실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는 거는 안 빡세. 그럴 일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상관은 없다. 알겠죠?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는 켤레복소수를 곱하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자. 그럼 3-i에다가 여기도 3-i를 곱하게 되겠지? 그럼 자, 분모가 뭐가 되지? 9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분자 전개해야 되지? 전개해야지. 어떻게 돼? 처음에 하나 분배하면 12. 그 다음 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4i. 그냥 문자라고 취급하고 똑같이 가면 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i. 그 다음 거 가면 플러스 2i 제곱이잖아. i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추가 연산 조금만 더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분모는 10분의 실수 부분 얼마?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i. 그러면 약분 이렇게 쓱쓱 하면 다 사라지네? 마이너스 i만 남겠지? 그렇지. 1도 남겠지. 여기 앞에. 이렇게 해서 계산 마무리. 할 수 있겠어? 응.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아닌 팁인데, 여러분들 이제 i 쓰라고 시키잖아? 허수 단위 i 쓰라고 하잖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요거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숫자 1이랑 또 얘네 헷갈릴 수도 있거든? 날려 쓰는 인간들 여기 몇 명 있잖아. 배주원, 김승주, 그 다음에 저기 부준혁, 그리고 조금 넓은 범위로 보면 건준혁, 김소정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i 쓰지 말고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 쓸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짝 꼬거든? 그리고 위에 점 이렇게 톡 찍거든? 필기체 쓰는 거야. 근데 복잡하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 그래서 이 일자로 쭉 이어지듯이 쓰지 말고 살짝 꺾어. X 쓰듯이. 이렇게 해서 조금만 연습해 보면 구분이 조금 확실하게 될 거야. 그래서 허수 단위 i를 쓸 때만. 다른 i 쓸 때는 그냥 이렇게 해. 근데 허수 단위 i 쓸 때만 이렇게 좀 바꿔서 쓰는 걸로 천천히 연습 좀 해봐. 하는 김에.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냥 뭐 나머지는 산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해봐도 되겠지?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우리 이거 하나 해봐야 돼. 이거 안 해보고 그냥 보내면 니네 또 못해. 87쪽에 필수 이용 5번의 두 번째 거 보이죠? 겁나 복잡한 계산 나와 있지. 이거 지금부터 하나 해보고 오늘 진짜로 마칠 거야. 그러면 이 밑에 풀이 있잖아. 보지 말고 그냥 해. 뭐해? 하려니까? 아, 같이 하자와 해는 다르잖아. 어? 내일 모레 금요일이야. 우와.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해. 뭐 하실 거예요? 나 금요일에 뭐 할 거냐고? 외우는 거예요? 네. 별로 안 궁금하면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안 궁금하잖아. 진짜 뭐 알면 내가 일하러 간다고 하면 일하러 도와주러 올 거야? 윤석이랑 승주랑 어? 승주 같이 가요. 야, 승준은 괜히 왔다가 또 다치기라도 하면 전 저거 약해서 안 돼. 툭하면 다치고. 현석이는 어려서 어리다고요? 길을 못 찾아서 또 헤매거나 그러면 어떡해. 아줌마, 자지 말라고. 너 혹시 아줌마 좋아해? 그래서 그런 거야? 봤어요? 아니 나한테 웃기네. 얘한테 웃음들을 웃겨가지고. 현석이 아까 안 웃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그렇게 하는데. 자, 필수 5번에 좌변과 우변에 결국 등호가 성립하니까 같은 거잖아. 그럼 얘네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하려면 결국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찾아서 두 개가 서로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럼 같다가 반드시 성립하기 위해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완전히 똑같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는 좌변에 나와 있는 얘를 실수 부분을 먼저 찾고 그 다음 허수 부분을 따로 찾는 거야. 확인됐니? 네. 그러면 여기 전개부터 해봐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xi 플러스 i 마이너스 y i잖아요. 그러면 실수 부분이 어디야? x밖에 없는데 그러면 실수 부분이 얼마가 된다? x. 그럼 허수 부분을 찾으면 계수끼리 계산하면 되겠지? 허수 부분끼리. 그러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허수 부분이 되겠지. i는 허수 단위니까. 확인돼요? 그럼 이제 이쪽
분모에 허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실수 부분이 뭐고 허수 부분이 뭔지 구분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분모의 실수화를 진행하자. 그러면 분자 분모에 누구 곱할까? 1-i를 곱하자. 그럼 분모 어떻게 돼요? 1 마이너 1이지. 그럼 분자 전개 싹 하면 마이너 1 마이너 3 i가 나오지 않더나? 응? 어디? 여기 1-3i라고? 확실해? 자,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 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 2i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i의 제곱이지. i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마이너 2네. 문제가 맞아요. 몰라? 2-i인데 아, 그래? 그냥 해. 두 번 해, 그럼.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제 분모가 뭐가 돼? 2가 됐죠? 그러면 실수 부분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 1이지? 이런 씨. 분모 어떻게 할 건데? 같이 묶어서 보라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 2분의 1. 허수 부분은 마이너 2분의 3. 그럼 이렇게 같은 거라고 하고 문제 풀려서 마무리하면 되겠지? 확인돼? 자, 그럼 문제가 바뀌었다며. 여기가 바뀐 거야? 불러봐. 뭐라고 써있어? 1 플러스 i분의 2-i. 그럼 분자 분모에 똑같이 1-i 곱하는 건 동일하겠지? 그럼 곱해서 쓰면 분모가 2 되는 건 알았지? 분자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 3i 1 마이너 3i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실수 부분 얼마야? 1 아니고? 그렇지, 2분의 1. 그럼 허수 부분은?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바로 x가 얼마 된다? 2분의 1이 된다. 그럼 y가 얼마 된다? 3이 되겠구나.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야. 그래서 복합 계산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게 될 거니까 이런 거 나오면 천천히 따라가. 부담 가지지 말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업은 마무리를 할 거야. 오늘 숙제 우리 어디까지라고 그랬지? 88쪽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내용 안에서 혹시나 궁금하거나 질문 있거나 이거 잘 모르겠다 하는 거 있어요? 오늘 사실 어려운 내용 있었어? 아니면 끝나고 얘기해. 끝나고 둘이 남아서 얘기하고 가. 응. 같이 얘기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듣고 싶어. 둘이 남아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영상 마치자. 야, 우리 루트 마이너스 1이 뭐라 그랬지? i라 그랬지? 그럼 내가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3을 쓰잖아? 그럼 이거는 루트 3에다가 곱하기 i인 거야. 다시 말해 여러분들 표기할 때 이렇게 쓰잖아?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루트 3에다가 i를 곱한 걸로 나와줘야 돼. 알겠지? 근데 혹시나 보다 보면 이렇게 쓰는 건 안 되는 건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이런 경우들이.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루트 안에 i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루트 마이너스 3이랑 루트 i가 되는 거거든? 확인돼요? 이렇게 나눠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얘랑 얘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서로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얘는 루트 3에다가 곱하기 i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도 그럼 만약에 바꿔본다고 하면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 루트 3i에다가 다시 i를 취하는 쪽으로 바꿔버리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근데 이런 경우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야. 너네 글씨 니네가 잘못 써놓으면 이렇게 해석해줘. 선생님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될 텐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에서는 니네가 풀 수가 없어.
그리고 i는 루트 밖으로 나가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놓고 요렇게 표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봐. 요렇게 잘못해서 쓰고 또 헷갈려 하지 말고. 알겠죠? 네. 좋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